반갑습니다. 김영준입니다. 네, 오늘 치과 마케팅론 영상 수업에 진행할 김영준 교수입니다. 네, 지난번에는 좀 특강 형식으로 그렇죠. 그 취업을 하게 됐을 때 꼭 확인해야 될 어떤 계약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좀 요즘 문제가 많은 부분, 실수령 계약이라고 해요.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걸 나중에 잘 알아야지 치과에 취업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 강조를 했고, 그 이전에는 뭐 기본적인 어떤 마케팅의 어떤 개념, 이론, 용어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.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이제는 이 책을 보시면서 실제 사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로 이게 우리 동네 1등 치과 만들기는 내용이 되게 간결하면서도 실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교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학술적 이론보다는 좀 사례 위주, 좀 와닿는 그런 얘기를 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책 같아서 이번에 좀 교재로 좀 선정을 했고요.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이제 환자의 눈에 띄게 하라라고 하는 어떤 테마로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이제 큰 테마는 이제 치과가 환자의 이제 눈에 띄게 해라라는 내용이거든요. 눈에 띄게. 자, 그런데 처음에 이제 눈에 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름에 대한 부분입니다. 치과의 어떤 이름을 어떤 걸로 할 것인가. 네. 그래서 보통 보면 여러 종류의 치과가 있어요. 뭐 네트워크 치과도 있고, 그 다음에 뭐, 뭡니까, 좀 옛날 그 할아버지 느낌 나는 뭐 그런 개인 치과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치과도 있고, 요즘 뭐 다양하게 많은데, 기본적으로 이제 이 교재에서는 치과 이름을 좀 따뜻하게 짓는 쪽을 좀 추천을 하고 있어요. 제일 큰 이유가 이 치과뿐만 아니라 병원이라는 곳이 뭐 그렇게 가고 싶은 곳이 아니죠, 절대. 일단 기분이 나쁘단 말이지. 그렇기 때문에 좀 병원 하면은 뭐 소독 잘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뭐이 알코올 냄새, 깨끗함, 또 차가움 뭐 이런 느낌이 들고 사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많이 좀 불편할지도 몰라요.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이름부터 조명, 뭐 향기 이런 것까지도 병원 같지 않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한다라는 거죠. 제가 지금 사진에 있는 저분이 되게 잘생겼죠. 네. 어, 연예인 강타 씨예요. 강타 씨. 근데 뭐 강타라는 이름이 좀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뭐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분의 혹시 그 본명이 혹시 뭔지 아세요? 본명? 본명이 안칠현 씨래요. 안칠현. 그러니까 안칠현처럼은 안 생겼잖아요. 이게 그러니까 칠현이라는 이름이 뭐 나쁘다 이게 아니라 워낙 뭐 이 연예인 분의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좀 미남스럽고 뭐 그런 걸에 비해서 어때요? 칠현이라는 이름은 약간은 좀 정겹고 뭐 그런 느낌 많이 들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병원에 있는 직원 중에서 어 스태프들 이름이랑 이미지랑 이렇게 좀 매칭이 잘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정말 세련되게 이렇게 정말 이미지 옷도 잘 입고 그런데 그냥 이름만 봤을 때는 우리 할머니 친구 같은 그런 친구가 있죠.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데서 느껴지는 어떤 어감 이것 때문에 치과 이름도 굉장히 잘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. 특히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의 어떤 치과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라도 이미지를 조금 덜기 위해서는 따뜻한 이름으로 좀 하라는 거죠. 뭐 이런 참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. 이 편한 치과 들어봤고 속 편한 내과도 유명하죠. 그래서 골 편한 정신과
과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좋아할까? 왠지 좀 느낌이 뭔가 좀 흉내는 낸 것 같은데 뭐 좋지 않은 뭐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이런 이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조금 세련되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 과목들 보면은 약간 좀 비보험 계열들이 좀 많아요. 아무래도 성형외과, 피부과, 치과 이런 쪽이 조금 그런 어떤 이름에 대한 트렌드를 좀 많이 좀 반영을 하는 것 같고, 치과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도 있지만 뭐 성으로 치과하는 경우 많잖아요. 무슨 뭐 김치과, 박치과. 네. 근데 뭐 물론 이렇게 뭐 치과를 만든다고 해서 뭐 법적으로 문제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요즘 젊은 원장님들은 거의 이렇게 안 하죠. 왠지 좀 연령대가 되게 높아 보이기 때문에 뭐 성이나 뭐 이름을 거는, 물론 이름을 거는 것 자체가 자기 어떤 책임진다라는 어떤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좀 강하긴 한데 약간은 좀 시대적 트렌드에서는 약간 구식이다. 이 구식이면 왠지 좀 장비도 좀 낡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선입견을 불필요하게 줄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름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. 그 옛날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름 좀 많이 하다가 그 이후에는 트렌드가 이제 학교 이름을 좀 많이 썼죠. 뭐 연세 땡땡 치과, 서울 뭐 치과,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하고 있고, 그 이후에는 이제 뭐 형용사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했었어요. 뭐 이사랑 굿모닝, 뭐 웰치과, 뭐 미소치과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것들.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있는데 어 따뜻한 느낌. 실제로 치과 중에서 서울에 따뜻한 치과라고 있어요. 이름이 따뜻한 치과. 예. 그다음에 요 저자분이신 뭐 이다희 대표님이 이제 활동을 하시는 치과 같은 경우 이름이 온아 치과예요. 온아. 예, 온아.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보면 온아라는 것 자체가 왠지 좀 우리 뜨거운 물 뭐라고 온수라 그러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치과 이름 자체도 왠지 좀 따뜻한 네, 그런 느낌을 들게 하죠. 그래서 핵심은 무조건 뭐 따뜻하게 지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시대적 트렌드와 흐름을 반영을 하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지 환자에게 이걸 반영해서 좀 짓는 게 좋다.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짓는 이름과 상대가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죠. 그 실제로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치과 위생사 분들을 많이 알잖아요. 근데 이 좀 흔한 이름이 있어요. 근데 이분들이 이름이 다 똑같아. 그러니까 성만 다르고 이름이 다 똑같은데 공통점이 다 개명을 했어요. 다 개명을. 예. 아마 이 소문 나가지고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름 중에 정순이라는 이름이 있어요. 정순. 예. 그래서 이제 정순이라는 이름인데 세 분이 다 바뀌었어. 예, 최정순, 이정순, 곽정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본명은 얘기하지 않겠어요. 저기 본명이 아니라 개명된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. 왜냐하면 얘기하면 이제 그 개인적인 어떤 그것도 얘기할까봐. 그래서 뭐 정순이란 이름이 그냥 느낌이 좀 정겹고 어때요? 뭐 그런데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이 정순이라고 하면은 그냥 순박한 느낌 그런 거 좀 들잖아요. 왠지 좀 도시 아가씨 같은 느낌은 좀 들지 않는. 네. 근데 다 바꾸시더라고 보니까. 그래서 이름을 그때 이렇게 지었을 때 보통 뭐 어른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당연히 나름 이유가 있고 잘 건강하게 살아라고 또 그때 지어주신 이름이겠지만,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어떤 그 시대적 트렌드 이런 걸 따라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개명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름을 좀 잘 지어야 된다는 거, 예, 눈에 띄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. 자, 그 다음에 이름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간판이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. 이거는 이제 되게 많이 쓰는 방식인데, 큰 길가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시계탑을 만들어놔요. 그러면
이 시계탑을 보고 시계를 딱 보는 순간 어때요? 그 건물에 시선이 쏠리게 되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간판들이 직간접적으로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간판 자체는 흥미가 없지만 사람은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시계는 자꾸 보려고 해요, 이게.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기 지금 뭐 전자시계죠. 저게 이게 디지털로 이렇게 시계가 가다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있으면 갑자기 거기서 무슨 치과 이런 식으로 이름이 싹 바뀐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광고를 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치과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치과는 아니고 기존의 유명한 어떤 브랜드를 색깔이나 이미지를 비슷하게 가지고 이제 만든 간판들이 있어요. 스타벅시 커피래. 누가 봐도 스타벅스 짝퉁이죠. 자, 예전에 용인에서 스타봉스라고 있었어. 근데 지금은 망해가지고 없어진 것 같은데 대충 보면 이제 스타벅스 같은데 아마 이제 스타벅스를 해서 이제 이 건물에 안 들어온다고 했겠죠. 그러니까 이제 짝퉁 만들었는데 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다음에 뭐 굉장히 유명한 써리원이 아니고 썰틴이죠. 네, 13가지 퓨전 요리. 왠지 색상하고 이건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. 그래서 기존의 어떤 이미지를 간판의 이미지를 갖고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단점은 왠지 좀 짝퉁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잖아요. 그래서 치과 쪽은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성향이 크다 보니까 뭐 이런 간판은 본 적은 없습니다. 또 이제 눈에 띄게 하려고 하는 또 간판이 있어요. 너무 좀 튀는 그 동물병원. 근데 이 간판 보고 전 되게 놀란 게 동물병원인데 개팔자 상팔자래요. 한 번 보면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이 개팔자가 상팔자가 맞는 게 요즘은 강아지들도 그걸 하잖아요. 스케일링을 하잖아요. 스케일링. 근데 사람 스케일링은 이게 뭐냐, 사람이 스케일링을 하면은 요즘 뭐 보험 처리되면 2만 원 안 되죠. 한 16,000원, 17,000원 뭐 사이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개는 스케일링을 하면요. 2, 30만 원씩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와, 진짜 이게 개팔자가 진짜 우리가 사람 수술비보다 더 드는 뭐 그런 경우도 많죠.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튀는 게 있지만 간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이름도 중요하지만 이제 눈에 띄게 하는 게 이런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그 대기업의 어떤 이미지 혹은 이런 톡톡 튀는 방법으로 띄게 하는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치과는 말씀드렸죠, 보수적이란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는 이제 이천에 있는 예치과라고 되어 있는데 큰 건물의 대형 치과죠. 여기는 제가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. 옆으로. 여기 1층에 치과가 있어요. 1층부터 이제 다른 층까지 여러 층을 이렇게 치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간판을 크게 붙일 수 있겠죠. 여기 이제 사진상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도 간판이 있고 또 세우는 데도 간판이 있고 멀리서 볼 수 있는 이 정말 크지 않나요? 그러니까 간판은 눈에 띄고 크면 클수록 무조건 좋습니다. 이 책 19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실력만 있으면 환자가 찾아오지 않을까요? 굳이 신경 써서 간판 제작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? 라고 하는데 굉장히 지금 이거는 착각에 빠지신 경우죠. 그 실력을 어떻게 알아요? 그러니까 그게 뭐 정말 불치병 났을 정도로 뭐 능력이 되고 하면은 뭐 입소문이 돼가지고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치과 같은 경우는 불치병은 아니죠. 만성 질환이고 잘하는 치과는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뭐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로 막 임팩트가 있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, 이게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자신감은 뭐 철철 넘쳤대. 유명 대학 출신의 전문의 자격증도 가지고 있었고 간판 중요하다 했는데도 그냥
했다가 오히려 이제 피를 보겠죠. 그런 경우. 자, 이 간판은 어떤 또 특징이 또 있냐면 치과라는 곳은 그렇잖아요. 이렇게 밥집처럼 오늘 여기 한번 가볼까 해서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니에요. 그죠?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다 가다 네, 계속 눈에 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이가 좀 아파요. 그랬을 때 떠오르는 치과 이랬을 때 평상시에 눈에 띄던 그 치과가 떠오른단 말이죠. 이게 이제 각인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. 이게. 그래서 간판이 잘 보여야 돼요. 혹은 그래서 이제 뭐 지하철이라든지 버스에도 치과 광고 보면은 평상시에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이가 아프면은 많이 보아왔던 치과의 이미지 이름이 떠오른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랜드마크가 돼 있든 이 앞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친구를 만나는데 야 너 어디야라고 하면 저기 이천예치과라는 건물 그쪽 앞에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병원의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고 인지를 하게 되면은 확률적으로 나중에 어떻습니까? 치과에 내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간판에 대해서는 책에는 적절한 어떤 간판 네, 크기가 나오지만 뭐 예쁜 거 필요 없어요. 저는 눈에 띄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예. 글자 모양이 촌스럽건 뭐 이런 것들. 예. 그리고 되게 좀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뭐 되게 여러 가지 글자 많은 이런 건데 간판은요 글자가 많다고 절대 좋지가 않아요. 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PPT로 지금 영상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글자가 많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집중이 오히려 더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영상 수업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, 지금. 왜냐하면 쌍방향 소통을 못하기 때문에. 예.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 때도 열심히 안 듣고 막 떠들고 막 그러는데 영상 수업에서는 얼마나 더 안 보실 거예요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글씨도 최소한으로 쓰고 이미지 위주로 많이 보여주는 게 이제 좋다라는 거죠. 그래서 간판 같은 경우에도 여백의 미를 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. 잘 보여야 되는데 글자가 너무 많으면 떨어진다는 거죠. 자, 그다음에 이제 간판의 글과 배경은 대조되게 만드는 게 상식이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걸 우리는 대비 색상이라고 합니다. 대비. 그러니까 비슷한 색깔끼리는 눈에 잘 안 띄겠죠. 그런데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색깔. 예를 들어 가지고 검정색 바탕에 제일 눈에 잘 띄는 글씨가 무슨 색일 것 같아요? 노란색입니다. 노란색. 그러니까 검정 바탕에 노란색 글씨를 하게 되면 눈에 확 띈다는 거죠. 이렇게 차이가 클수록 눈에 띄기 때문에 각각 색깔은 이게 대비되는 색깔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면 훨씬 더 이제 눈에 띈다라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간판에서는 만약에 어떤 좀 메시지를 넣는다면 한 줄만 넣어야 돼요. 네. 예를 들어서 뭐 아프지 않게 치료하는 뭐 아프지 않게 치료 이거는 간판에 넣으면 의료법 위반 걸리죠. 그 말고 뭐 치아 살리는 땡땡 치과, 편안함을 생각하는 땡땡 치과, 자연 치아를 사랑하는 땡땡 치과 이런 식으로 위에 이렇게 한 줄 정도 쓰고 이제 큰 글씨로 이렇게 써주면 좋죠. 그래서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무조건 이제 노출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간판은 눈에 띄게 해야 된다. 그다음에 글자가 되게 이렇게 많으면 안 되고, 그다음에 처음에는 현수막 같은 것도 활용해야 돼요. 현수막.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는 중에 현수막 걸어서 뭘 합니까? 뭐 몇 월 중 뭐 오픈 예정, 뭐 치과, 뭐 이렇게 하고, 그다음에 그 건물의 자체적으로 이제 현수막 돌리고 나서는 이제 5개 광고 있죠.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다 보면은 막 현수막들 이렇게 있잖아요. 네, 그거는 불법 현수막이 있고 합법적으로 하는 현수막이 있어요. 당연히 합법을 해야 되겠죠. 불법 현수막은 붙여놨다가 막
이 구청에서 수거해가고 막 벌금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5개 광고물 그 협회인가 그쪽에다가 어디 어디 지역에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게 보통 대기를 타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.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현수막 같은 걸 이제 붙여야 되겠죠. 붙이는데 아무래도 어, 그 의료법이라든지 이런 걸 위반하는 내용은 안 들어가도록 충분히 좀 법률적인 네, 검토를 해가지고 네, 붙이는데 이 현수막을 붙일 때 간판과 마찬가지로 병원의 이미지가 네, 결정된다라는 것도 명심해야 됩니다. 요즘은 굉장히 어떤 소위 말하는 덤핑 치과들이 막 많잖아요. 그러니까 덤핑 치과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의 어떤 생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죠. 예, 그 싸게 많이 해가지고 예, 페이 선생님들 많이 돌려가지고 조금이라도 남으면 이득이야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고 어 아무래도 이제 수가를 덤핑을 안 치는 치과는 대표원장님이 정성을 다해서 책임진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걸 지향하게 되겠죠. 자, 그런데 이 가격이 낮은 건 분명히 경쟁력은 맞으나 가격이 굉장히 낮은 부분 때문에 병원의 이미지도 거기에 대해서 결정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뭐 진짜 누가 봐도 좀 저렴해 보이는 치과 예를 들어가서 뭐 제가 부산에서 그런 거 봤어요. 오오플란트. 그러니까 딱 봐도 55만 원 임플란트라서 그런 건가? 예. 옛날에는 99플란트라고 있었어요. 99만 원짜리 임플란트.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99만 원 하면 굉장히 싼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99만 원이 싼 임플란트가 아니죠. 예. 어느 정도 가격대가 이제 나가는 임플란트를 우리가 이제 거의 100만 원대에서 100만 원 초반. 요즘 막 되게 저렴한 거는 50만 원대까지 떨어졌대요. 50만 원이면 이게 크라운 치료 정도 어떤 비용 뭐 이 정도 되는데 뭐 얼마나 이게 치열하고 피 터지고 하면 이렇게 저렴하게 해요. 근데 그러다 보면 치과의 어떤 재무 상태라든지 이런 게 되게 안 좋아져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강남 쪽에서 지금 먹튀 치과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돈은 받았는데 운영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갑자기 뭐 병원 접는다든지 뭐 휴진해놓고 그냥 먹튀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환자들도 사실은 어,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환자들은 이 마케팅의 힘에 굴복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좋은 진료를 적정한 가격에 수가에 제공한다라는 이 철학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, 좋은 진료를 하지 않고 어떤 다른 마케팅 기법이 있죠. 어떤 뭐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환자를 이렇게 유인해 가지고 하는 이건 사실 의료기관으로서의 어떤 양심에 대한 어떤 그런 쪽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간판 같은 경우에 요약을 하자면은 눈에 띄어야 되고 여백도 충분히 활용하고 좀 보색 이런 거를 조금 보시고 그 다음에 현수막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활용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. 그 현수막 2주 붙이는데 액수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. 특히 이제 신규 오픈 치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어디 지역 짧게 뭐 어디 사거리 뭐 농협 2층 건물이다, 농협 3층 건물이다,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규 오픈 해가지고 좀 현수막을 미리 그걸 또 줄을 타야지 뭐 내일부터 다 깨요 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. 그거 신청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신청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 시기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은 새로 개업하면 뭐 칫솔이나 뭐 사은품 주는 줄 알고 일단 또 소문나고 개업발이라는 게 있어요. 개업발. 네, 그래서 특히 이제 주변에 있는 동네 아줌마들이 그거 좀 받아볼 거라고 한번 쓱 가보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어떤 교감과 좋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환자의 마음을 얻으면 뭐 계속 병원이 이제 성장을 하는 것이고 예, 뭐 여기 책에 있는 실력으로 승부를 한다.
예, 환자가 와야지 그 실력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 간판과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제 이 강의를 듣고 학생분들이 어떤 실장이나 오픈치과 실장으로 가고 했을 때는 일단은 자리,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간판, 네이밍, 예,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. 10분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어떤 뭐 유동인구, 그 다음에 이제 안내판,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하고 이제 주차장,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할 때 좀 주의사항 요거 좀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